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제가 중고차 이 대기업 경매 구입 대행을 하다 보니까 자문을 많이 해요.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이든 소매 시세보다 10%에서 12% 정도 낙찰을 받았을 때, 아니면은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구입을 하셨을 때 자동차 정비소를 반드시 가야 하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를 또 안 가시는 분들이 있고, 구입을 했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보면은 흰색 차하고 검정색 차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공통점이 관리하기가 안 좋아요. 어디가? 이 외관 상태가. 그래서 검은색 같은 경우는 흰색보다 더 티가 나요. 빗길이나 눈길 같은 데 지나가고 나면 아예 애가 거지가 돼요. 막 그냥 시커멓게 가뜩이나 까만색인데. 그죠? 그러면 흰색은 또 그러면 티가 안 날까? 티가 많이 나죠. 앞바퀴가 주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막 튀어요. 그죠? 여기 쫙 묻어 있고. 그래서 외관 관리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디를 디테일하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를 중고차 유즈드 카라는 거는 이 차량은 17년식이고 이 차량은 18년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햇볕, 그 적외선 자외선을 받다 보면 공장 자체에서 이 도색을 이렇게 했을 때 색상이 바래요. 그리고 생활 기스라는 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크래치, 문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상사 차량들은 대부분 융바오를 치든 민광택을 하든 광택을 내요. 프리미엄으로 하든. 그죠? 그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품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만 삐까뻔쩍하면 뭐 할 거예요? 결국은 내 차가 엔진 미션이 좋아야 돼요. 전기차는 뭐죠? 배터리가 좋아야 돼요. 감속기가 좋아야 돼요. 모터가 좋아야 돼요. 충전이 잘 돼야 돼요. 올겨울에 ICCU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단골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차가 길바닥에서 뻗어갖고 대리바이카로 업고서 이제 직영사업소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도매로 구입하는 이런 대기업 경매 차량들은 상품화 과정을 거칠 때 광택은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하드왁스 같은 거,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싼 거라도 주말 같은 때 시간이 한가하시다면 왁스를, 오늘은 본네트 한 판을 했으면 내일은 휀다하고 문짝을 하시든가, 다음 주말에 뭐 뒷문짝, 앞문짝, 뒤핸다 이렇게 세 카트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분들 소나타 DM8 한 대분을 왁스를 매기셔도 사람이 진이 빠져요. 한 대분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외장 관리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중고차 사갖고 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만 킬로를 탔어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차를 팔려고 그러면 전 차주들이 마음이 떠나요. 전에 차주. 그러면 지금 차주, 이 영상을 보시는 중고차를 구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차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엔진오일, 미션오일 갈아라. 그러면 조금 약한 미션들 중에 대표적인 게 DCT하고 CVT가 있죠? 그럼 걔네들은 미션오일 안 갈아도 됩니까? 가르셔야 돼요. 어쨌든 가르세요. 그게 좋아요. 오토미션 마냥 미션오일을 갈아서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도 오토, 얘도 오토, 얘는 6속, 얘는 8속. 여하튼 얘네들도 미션오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션오일 갈았어. 자, 그러면 얘는 9만 킬로야. 얘는 5만 킬로야. 정확하게 얘는 48,000 킬로예요.
그래도 부동액은 갈아라. 냉각수.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 이런 리저버 탱크가 손상이 가 있나, 라지에타 호수류 같은 거, 라지에타 이런 데가 문제가 있나, 냉각계통,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일 다 갈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뭐 반환경 같은 건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 외부 벨트 같은 거, 겉벨트가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비소에서. 그럼 확인을 했을 때 여기만 확인이 됩니까? 현대 기아차 이 프론트 케이스 타이밍 체인 방식인 차량들이 요 뒷부분 반환경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프론트 케이스 이쪽 뒷부분 전륜구동은 이쪽이 많이 누유가 돼요. 자, 그러면 프론트 케이스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는 G80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역시 왼쪽이 누유가 많이 돼요. 그런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 부분 같은 거, 벨트 같은 거, 베어링, 풀리죠?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외관에 본네트가 먹었네, 뭐 핸다가 먹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고차를 사갖고 왔을 때 본인이 유관 점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LED 후라시만 있으면 돼요. 이 반환경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누유가 되는 걸 바로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프 엔진에서 뭐 누유가 되나, 이 라지에타 이런 호수류에서 누수가 되나,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엔진 오일을 갈으라고 그랬잖아요, 사갖고 왔을 때. 그럴 때 그 카센터 사장님, 블루엔즈, 기아큐, 뭐 쉐보레, 카포스 많잖아요. 거기 관계자분들한테 뭐 수리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모품을 교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고차들은 이게 매집을 해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매장에 올라가고, 그리고 경매장에 대기업들이 이런 차량을 가져왔을 때 주차장에 있다가 경매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러다 보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배터리, 이 배터리들이 방전 확률이 일반 차량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갈아져 있나 안 갈아져 있나, 근데 얘는 한번 갈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AGM을 안 껴놓고 일반을 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차는 ISG 기능이 있는 차량이에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내 차 규격에 맞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나, 암페어가 들어가 있나,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차 세워놔갖고 방전이 돼갖고 2024년 9월 10일 날 AGM 배터리로 갈았는데, 저야 규격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만 얘한테 일반 배터리를 또 넣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ISG 기능이 있거나 자기 규격이 AGM 배터리라든가. 이해가 다 되시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 액이에요. 브레이크 액을 왜 갈아야 되냐면 2년 3년 정도 되면 얘가 수분을 먹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수분 테스터기 갖다 찍어보면, 특히 이렇게 9만 킬로 탄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다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액 교체를 안 하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안전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화 과정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해당 평가사나 해당 매매상사 딜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기존 소모품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엔진오일, 미션오일. 자, 그러면 디젤들 뭐가 있죠? 연료일타 있어요. 연료일타. 꼭 겨울에 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사갖고 왔으면 디젤은 무조건 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패드 완전히 마모됐죠?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갉아먹으면 당연히 같이 교환이에요. 그래서 패드 마모 상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패드가 여기 이 마찰재 부분이, 여긴 쇠예요, 쇠. 여기는 쇠고 여기는 마찰재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닳아갖고 이 쇠덩어리만 있으면 얘를 긁어버리겠죠? 그럼 같이 갈려요.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갈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 액은 또 끌어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갈아야 돼요. 심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상품화에 그러면은 뭐 몇백을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점검을 해라, 이런 걸 확인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중고차 사자마자 경매를 받던 일반 매매상사에서 받던 매매상사 딜러 분들도 그거를 다 갈아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전부 이해가 다 쉽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젤들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열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글로우 플러그, 예열 플러그, 그렇게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여드름 난 거 마냥 나와 있어요. 얘 맛 간 거예요. 갈아야 돼요. 여기 나사산 쩔어버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안 풀린다고 그랬죠. 헤드 까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만, 5만, 6만. 근데 횟수가 6년, 7년 됐어. 키로수는 4만, 5만인데. 그래도 가르세요. 8만, 9만, 10만짜리 차들 큰 의미 없어요. 키로수. 그때 되면 소모품 다 갈 때 되니까 저희 단골들도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대박 터지는 거야. 독박을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가솔린들은 뭐가 있죠? 이 이그니션 코일하고 스파크 플러그가 있어요. 그 자기 열가 맞춰서 끼세요. 자기 열가 맞춰서. 이 열가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 차가 찐빠를 하거나 차가 연비가 나빠지거나 이 그런 검댕이가 이렇게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 교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파크 플러그를 꽉 조이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뭐 동전, 엽전 같은 게 하나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와샤예요. 와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 플러그 팁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요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차가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완전 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옛날에 제 차 갖고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샤가 이게 뭉그러지도록 꽉 조여서 그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허용 오차 안에서 토크렌치로 저희가 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오일이 타고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불완전 연소된 애들도 있고 팁이 마모가 돼서 날아간 애들도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자, 하이브리드 터보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관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터보 전용으로 넣으세요. 터보 전용으로. 그렇게 중고차를 사시면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어느 정비소를 가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이어 있죠? 타이어. 그죠? 마모 상태. 그러면 중고 타이어도 연식이 짧은 애들 나와 있는 거 많아요. 타이어방 가시면. 그런 거라도 최하 이렇게 전륜구동이니까 두 짝은 가르셔야겠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못 갈 때.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 샀을 때 제일 짜증을 내야 하시는 게 이 휠 기스난 거예요. 휠 상처난 거. 복원을 한 해 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제 차는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휠인데 제가 그냥 은색 비슷한 거 그냥 발라놨어요. 왜 복원을 안 했을까요? 복원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모양보다는 차의 성능을 많이 따져요. 정비사다 보니까. 휠이 휘지 않았으면 되는 거고 휠이 불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휠이 살짝 휘는 경우도 있어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알로이 휠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이제 휠이 저렇게 림 부분이 이렇게 파이거나 이렇게 기스가 가는 경우는 보도블록에 갖다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 전 차주가 좀 안 좋게 주차를 한 거죠. 그런 부분 잘 확인하고 내가 중고차를 상품화 완전 고쳐야겠다. 사실 아무리 정비 상태가 안 좋고 나쁜 차들도 다 고치면 새 차 돼요.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첫 번째가 광택을 얘기했잖아요. 중고차는 광택 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색상이 나이가 있으니까. 이 차체 색상이 나이가 있다고요. 적외선 자외선을 받아서. 자, 요즘 차들은 인조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든 가죽 시트가 많아요. 핸들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채취가 있는, 다른 사람의 앉았던, 다른 사람이 관리했던 자동차를 내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핸드크림 같은 거 아니면은 전문적인 시트 클리너나 시트 코팅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묻혀서 제일 어디가 많이 까지고 어디가 찢어지지 않으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시트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옛날 뉴그랜저 다이너스티 이런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자꾸 찌그러져요. 이쪽으로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타지 저쪽으로 타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눌리다 보면 여기가 갈라지고 찢어지거든요. 물론 호그링을 하시든가 전체 시트 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두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중고차는 사자마자 하세요. 사자마자 매일같이 바르세요. 시트 좋아져요. 핸들 같은 거 그러면은 제가 장갑을 벗을게요. 손에서 땀이 나와요. 땀이 기름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제일 많이 해져요. 운전석 쪽에 사람들이 여기를 제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번들번들 하다가 나중에 여기가 까져요. 핸들도 역시 똑같이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전문적인 약품 바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근데 너무 떡칠을 하시면 미끌미끌 하겠죠. 그러니까 대충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럼 벌써 이렇게 굉장히 보들보들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또 사용감이 있어요. 중고차들은 어디가 사용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벤츠, BMW, 아우디하고 틀려갖고 이런 외자 스트랩이 복원력이 좀 약하다 그럴까? 제가 만져보니까 그래요. 국산 차들은 이런 거에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외국 차들은 보면 여기가 동그래요. 그리고 탄성이 되게 강하고 여기에다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해놔요. 벤츠 같은 경우는 요런 것들을 오래 쓰려고 그러고 이런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래 쓰려고 그러면 시중에 실리콘 스프레이 무지하게 많아요. 실리콘하고 테프론은 고무 플라스틱 얘네들하고 친해요. 서로 친구야. 이 타이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무 얘네들은 친하지 않은 애들을 친하게 쪄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친하지 않은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또 헤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타이어도 오래 써야겠다. 만약에 타이어 트레드가 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분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웨저 스트립이나 플라스틱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복원력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웨더 스트립이. 그럼 이런데 찢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르면 애들이 힘이 없어요. 힘아리가. 근데 벤츠 BMW들은 동그래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문을 만약에 겨울철에 이렇게 열 때, 그리고 비 온 다음에 열 때, 그럼 쩍 하고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웨더 스트립 있는데 완전히 일자가 돼 버렸잖아요. 얘도 공장에서 나올 때 이렇게 동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눌렸다고. 그래서 풍절음 있네, 어쩌네 저쩌네 여러분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 놓으라고. 그러면 오라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샀을 때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자, 맨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사오시면 이 블랙박스 바꾸세요. 왜 바꿔야 되냐면 작동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증거를 남겨주는 애들이 요거예요. 이 녀석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블랙박스들이 핸드폰처럼 1년에 한 번씩 신형이 계속 나와요. 더 좋은 기능이 있고 화소수도 밝고, 그리고 전에 차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억울하냐면 중고차 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4년 5년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럼 3년이 지난 중고차라도 3년 전에 중고차예요. 그러면 블랙박스도 하수수가 이미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동이 잘 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다못해 SD카드라도 새 걸로 바꾸세요. 미니 SD카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블랙박스가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거 핸드폰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은 PC로 확인을 해 보시든지 그러셔야 돼요. 정작 중요할 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경매로 낙찰을 받던 일반 매매 상사에서 구입을 하던 중고차는 사자마자 해야 할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엔진 쪽에는 오일을 갈면서 프론트 케이스나 타임벨트는 프론트 케이스 카바가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타임벨트가 교환 주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키로수가 오래됐으면. 그 미션 오일은 당연히 제가 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는 미션 오일이 없죠. 감속기란 말이에요. 감속기 오일 가르시라니까요. 5만 킬로 정도 탔으면 빼보면은 다 거의 새카매요. 회색에 가까워. 그러면 사륜구동들은 TC라는 거 달려있잖아요. 프론트에 디퍼런셜, 리어에 디퍼런셜, 중간쯤에 TC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고치라는 건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즈드카라는 거는 사용감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 자동차들은 상품화 과정을 거칠 때 이렇게 한다. 그 과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 뭐라 그랬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블랙박스, 요 세 가지는 잊지 말아라. 근데 요런 검정색, 흰색, 그 외에 밝은 차량들도 마찬가지지만 광택이라는 거는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리에 상처가 있어 갖고 돌빵이라는 거, 스톤칩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 게 있는 것들은 유리를 갈기에는 상당히 비싼 차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스톤칩이 있을 때는 복원이 가능하면 복원을 해서 타셔도 되고, 막 금이 너무 심하게 갔다든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유리를 자동차 제작사 규격 부품이 있어요. 그거가 있고 일반 부품이 있어요. 외산차들은 가격 차이가 많아요. 자동차 제작사 거, 뭐 벤츠 만약에 S클래스 거다 그러면 입이 찢어져요. 유리 가는데, 전면 유리 가는데.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일반 부품도 나오니까 안전에 큰 지장 없으면 일반 부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괄적으로, 아주 총괄적으로 중고차를 샀을 때 상품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일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뭐 실내 클리닝은 하죠. 그 실내 클리닝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하시고 바닥 매트 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량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거는 어차피 사용감이 있는 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감이 있는 차량들은 다시 새 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들어간다. 근데 정확하게 작업을 해라. 작업을 할 거면.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순서부터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와이퍼라는 것까지 있어요. 중고차들은 이 와이퍼 좋은 애들이 100대면 100대가 다 없어요. 다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썬팅이 찢어져서 썬팅이 뽀글거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차량 운행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장이 없는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다 알고,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늦봄에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확인하시면 아주 차 기가 완전히 통합니다. 기똥차입니다. 완전히 기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어요. 기가 통해야 돼. 이게 기똥찬 거예요. 중고차라고 이렇게 색안경 쓰고 보실 건 없어요. 중고차도 요즘 신차 가격들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중고차로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그게 IMF 때 그랬어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차 탈 때 안전하고 그리고 쾌적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쉽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내 차가 그 와중에 몇 개가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그리고 또 광택을 내서, 블랙박스가 상태가 안 좋다면 용품점을 가시고,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실 수 있으면 다시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하시면 아주 굿입니다. 중고차, 성능 좋은 차, 단순 사고가 있든 뭐 복잡하게 사고가 났든 왕창 먹었든 엔진 오일을 질질 새든 다 사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 갖고서 소요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을 적에 항상 그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자동차 구입하셔갖고, 또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차박도 가시고 또 캠핑도 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셔 갖고 저한테 정비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현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고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차를 고치지 않더라도 얼굴 보러 오시고 하다못해 타이어 공기압이라도 보시러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차 봐드리면서 점검은 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단 1년을 카센터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접고 싶어서 접었던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제가 다시 몸이 좀 좋아지고 그렇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오프에서 한번 만나 뵙고, 또 정중하게 정밀하게 차를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때는 반팔로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초봄인데 좀 아직까지는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